안녕하세요. 락강 스터디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웨디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 웨디프스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형성 이전의 정신성 발달 기간입니다. 이 용어는 프로이드의 말년의 저서에 나타나는데 여성의 성을 논의하는 문맥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락강 이전에는 전 오이디푸스키란 대개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이자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떤 제3항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락강은 그런 접근 방법에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불리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석은 최소한 3가지 항을 필요로 하는 구조만을 다루고 따라서 오로지 이자관계로만 나타나는 전 웨디프스키는 분석적 용어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제3항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결코 어머니와 단둘이만 존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 이전에 전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자관계다. 특별히 대상관계, 자아심리학이 그렇죠. 어머니와 아이의 이자관계를 전 오이디푸스키, 전 언어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전 오이디푸스키에도 어머니와 아이 이외에 제3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오이디푸스키에도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구조, 삼각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적인 삼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상상적 남근이죠. 그래서 락강이 전 오이디푸스키를 이야기할 때 이자관계가 아닌 삼각관계로 제시합니다. 전 오이디푸스 삼각관계에서 모아 간의 이자관계를 중재하는 제3의 요소는 둘 사이에서 일련의 교환으로 순환하는 상상적 대상인 남근이다. 이랬습니다. 또는 그냥 상상적 남근이 제3항입니다. 1957년 8년 세미나에서 락강이 이 상상적 삼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 오이디푸스키가 아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제1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오이디푸스로 묘사되든 혹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첫 번째 시기로 묘사되든 어머니와 아이와 상상적 남근이라는 이 삼각관계는 아이가 어머니의 결여를 감지할 때 일어납니다. 전 오이디푸스키의 상상적 삼각관계라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결여를 발견할 때 일어난다. 결여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대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제때, 우유를 제때 안 준다든지, 자기의 그 변을 쌌는데 그것을 제때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 어머니의 결여를 발견할 때 아이가 좌절을 느끼면서 이 상상적 난근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엄마의 그 결여를 아이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실수가 있고 엄마의 이 양육에 실패가 있다는 걸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땜질하기 위해서 자신을 상상적 남근화시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상상적인 남근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결여를 막는 것이죠. 아이는 어머니가 아이만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도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아이는 어머니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데, 즉 어머니의 결여를 막는 상상적 남근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쁨조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아이가 있는 그곳에 실제로 있지 못하고, 아이는 엄마와 구분된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주체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부재하지 못하는, 그가 있지 않은 그곳, 대타자의 자리죠. 그것에 완전히 부재하지 못하는, 독립하지 못하는, 대타자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의 선정적인 게임에 관련되게 됩니다.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1956년 7년의 세미나에서 락강은 꼬마 한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런 전 오이디푸스키의 낙원에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 본래부터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이 게임에 불안이란 불협화음을 개입시키는 그 무엇이 끼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이 어떤 불안일까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을 상상적 남근으로 제공하면서 어머니의 기쁨조 노릇을 하면서 어머니와의 향락 구조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 아이는 하나의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은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잡아먹힐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불안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아파니시스, 소외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불안은 존재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존재적 불안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존재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 아버지로부터 거세,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거세는 뭡니까? 엄마는 내게 아니다. 엄마는 나의 향락의 대상이 아니다. 엄마와 내가 향락 구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구나.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배워서 현실 세계 속에 나의 상징적 위치를 점유해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상징적 거세입니다. 이 상징적 거세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세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세 불안을 느끼는 것이 존재적인 어머니로부터 존재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에게 먹힐 것 같은 존재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세 불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이 불안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자유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유행위할 때 그것은 어머니에게 존재적으로 먹힐 것 같은 불안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빠로부터 거세당하는 데 대한 그 불안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실제적인 기관이 끼어들므로써 상상적 삼각관계를 치명적인 게임, 즉 불가능한 임무로 변환시키는데 그런 게임에서 아이는 전능하고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임의적 욕망에 완전히 희생된다. 그래서 이 존 오이디푸스의 상상적 삼각관계에서 향락을 누리던 아이는 결국에는 엄마의 그 전능하고 자의적인 욕망의 희생자가 되는 위험 속에서 느끼는 불안 때문에, 이 존재적 불안 때문에 결국 오이디푸스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밀려서. 아이는 아버지가 제4자로 중재해야만 이러한 치명적인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상징적 법을 근거로 남근의 소유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공하는 남근이 상징적 남근입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소유한 이 상징적 남근을 동일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징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명의 수용입니다. 부명의 수용. 아버지로부터 상징적 남근을 동일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법이 무엇이라는 걸, 현실이 무엇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향락관계를 누리는 엄마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는 엄마는 아버지와 짝이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면서 엄마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신의 상징적 위치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거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전 오이디푸스기에 대한 관심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의 길을 닦는 그 기능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도착증을 이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락강은 전 오이디푸스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도착증은 언제나 전 오이디푸스적 삼각관계에서 다른 항과의 제3항이죠. 제3항과의 어떤 동일시에 관련되는데 그 항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상상적 남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3항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죠. 그 상상적 남근일 수도 있다. 도착증 구조는 그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아의 경우에 만약에 전 오이디푸스기에
다른 항과의 어떤 동일시가 만약에 그 다른 항이 어머니라면 어머니와 동일시된다면 이것은 상상적 동일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 동성애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항이 만약에 상상적 남근이라면 여자 절편 음란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어머니와 상상적 동일시를 하면 부명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거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도착증자가 될 것입니다. 남자아이 같으면 이것이 이제 이 노출증이라든지 이 절시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항이 만약에 상상적 남근이라 할 때 남자아이가 상상적 남근과 동일시되면 어떤 도착증 증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절편음란증, 페티시즘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락강은 이 전 오이디프스키의 삼각관계에서 상상적 삼각관계에서 아이가 무엇과 동일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착증 구조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 오이디프스키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